혹시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유독 자신만 이질감을 느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의 끈끈한 유대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친척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족을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심리학과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적이지 않음이라는 특별한 심리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인지 말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적이지 않다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 관계에게 자동으로 느끼는 그 감정적 끌림이 당신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거나 거리감이 있다고 또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적이지 않다는 것은 원망이나 반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특정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 표현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 의무감, 그리고 애착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훨씬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친한 이웃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족 모임에 가면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분들은 혈연 관계보다 친구나 멘토 또는 스스로 선택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많이 그리워지지 않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UCLA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18%가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기도 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핵심적인 경험은 동일합니다. 바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분리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적이지 않은 성향은 항상 심각한 트라우마나 방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미묘한 단절 때문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 욕구, 그리고 당신과 가족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넓혀가는 감정적 패턴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아무리 맞춰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조율 불량입니다. 감정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어요. 예민함은 지나친 감정으로 치부되고 애정에 대한 욕구는 엄격함으로 대체되는 환경이었던 거죠.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이를 감정적 부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정서적 신호와 양육자의 반응 사이에 지속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 뇌는 서서히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을 기대하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 원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두드리기를 멈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관계를 찾거나 스스로 정서적 욕구를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폐쇄적인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유대감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아요.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연구소가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72%가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되죠. 결국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익숙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뇌의 편도체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적 소외감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나타나기도 해요. 당신의 신념, 정체성 또는 삶의 경계가 가족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무신론자,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성소수자 등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아끼지만 정서적 연결은 자신을 잃지 않고는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정체성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관이 가족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약 64%가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가족적 소외감은 널리 알려진 심리 진단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공동체 용어로 자주 논의되는 개념이죠. 무성애, 무낭만주의, 그리고 무성애 스펙트럼 공간에서 자동적인 가족 애착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는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초기 유대감과 양육자가 이후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메리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밝혀진 회피형 애착이 바로 이와 관련이 깊어요. 또한 무쾌감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분리라는 개념도 있죠. 외상이나 방치 후 보호 기제로 가족 유대감에서 거리를 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일부 사례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가족 유대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족적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 성격 차이, 문화적 배경, 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달했는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내향적인 것처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성애 공동체처럼 자연스러운 정체성 변화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대부분은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족과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면 망가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시카고 대학의 장기 종단 연구에 따르면 지지적인 가족 관계가 부족한 젊은 성인들 중 상당수가 깊고 회복력 있는 우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만들어갔죠. 이러한 유대감은 혈연 가족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보호적인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가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아주 잘 형성합니다. 문제는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자기 보호의 한 형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리학자 프레일리와 쉐이버는 이를 방어적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안전이 불확실할 때 뇌가 감정적 기대치를 낮춰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마치 화상을 입은 손이 뜨거운 것을 피하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 상처를 받은 마음도 비슷한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적이지 않은 경험을 무성애 및 무낭만주의 스펙트럼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사람들이 가족적 사랑을 포함한 다양한 매력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여러 방식을 설명해요.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연결의 다른 형태일 뿐이죠. 물론 반사회적 특성에서 분리가 비롯되는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적이지 않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속감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족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끊임없는 친밀함 없이도 서로를 돌볼 수 있죠. 기대되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은 물리적 거리나 연락 빈도보다
상호 존중과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다른 형태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책감을 둘러싼 침묵을 깨뜨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속삭임 말이에요. 하지만 죄책감이 항상 도덕적 나침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조건화일 뿐이에요.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처럼 가족을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가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 또한 사랑의 일종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족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저 당신만의 방식일 뿐이죠.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한 가족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온 가족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죠. 당신이 느끼는 방식이 정상이고 괜찮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